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스트레스와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코로나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놀지 못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코로나에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티솔이 분비되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 코티솔이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짧은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악센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즉 코로나가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러한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즉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랫배가 나오고 비만해지고 이런 상황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보충제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 몸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감신경 흥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큰 사건이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아주 급한 사건이 생기면 어때요? 너무 급하니까 먼저 전화를 하죠. 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이런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를 막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문서 같은 문서로서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무슨 스트레스, 일이 생기면 먼저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낮아집니다. 그게 1차고요. 두 번째가 바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일본의 아보 도우루라고 하는 의학자가 처음 밝힌 내용인데요. 면역세포에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식균작용을 하는 과립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식균작용은 뭐죠? 먼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그러한 백혈구죠. 또 하나의 어떤 면역세포는 림프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T셀, B셀을 얘기합니다. 즉 항체를 만드는, 그래서 면역을 완결시키는 그러한 백혈구 면역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이 과립구에 교감신경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과립구가, 원래 우리 몸에 한 60% 정도가 과립구거든요. 그게 65%, 70%로 상향됩니다. 과립구가 활성화되고요. 반면에 림프구는 억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러니까 과립구는 이물질을 식균작용을 하기 위해서 활성산소 같은 걸 내뿜으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염증이나 염증 괴사 같은 게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림프구는 줄어든다고 그랬죠. 림프구는 어떤 역할을 해요? T셀, B셀,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항체를 만드는 그 기능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감염증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은 높아지고 항체는 덜 만들어서 바이러스 감염은 늘어나는 그러한 면역 저하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하를 바로 하는 이러한 영역 말고 또 하나가 등급변을 보내는 그러한 코티솔 분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코티솔은 어떻게 됩니까? 분비량을 늘리죠.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약품 중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우리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면역 억제제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코티솔입니다. 그래서 감염증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어떠한 보충제들과 어떠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즉,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고 코티솔 분비를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높여서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멀리할 수 있는가? 자, 먼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커피 같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요법제로도 에페드린과 같은 비만 치료제가 이 교감신경 흥분제인데 커피와 같은 이런 카페인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활력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커피를 먹게 되는데 문제는 커피를 이제 계속 먹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합쳐져 가지고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커피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그런 원인도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또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보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아닌과 같은 수면을 좀 안정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녹차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아닌 섭취는 잠을 충분하게 깊게 유도하기 때문에 코티솔이라든가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신이라든가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콜린 이러한 인지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영양소로 또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레신과 같은 이런 영양소, 포스파티딜세린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제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기능성으로 잡혀 있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코티솔이 많이 분비될 때 코티솔을 억제하는 쪽으로도 부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천과 같은 아답토젠이 있죠. 코티솔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무한정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호르몬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고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코티솔 고갈기에 들어간 경우에는 홍경천이 또 이 고갈을 또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 이렇게 부신 저항기라고 하는 전반기이기 때문에 홍경천을 섭취하게 되면 높아진 코티솔을 낮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답토젠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아답토젠이 홍삼 같은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옥타코사놀과 같은 성분은 지구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높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기 바이러스를 또 억제할 수 있는 면역력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까는 코티솔이라든가 교감신경을 낮추는 방법이었고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잘 알려진 게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호흡기 같은 곳에 바이러스 침입이 있을 때 이거를 막는 그러한 물질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그린 프로폴리스 같은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는
그 능력이 더 강하다고 우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입니다. 자, 비타민 D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러한 호흡기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와 비타민 D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요. 비타민 D 함량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2배 이상 감염이 잘 된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우리 면역 세포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키는 걸 잘 들어보셨죠?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너무 과다하게 반응을 해서 면역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정상적인 부분도 공격을 해서 염증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비타민 D를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과흥분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 건강이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러한 장내 면역을 잘 유지를 시켜주면 바이러스라든가 외부 감염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물이나 버섯에 있는 다당체 성분이 장내 면역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런 기능을 같이 증가시킨다라고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잘 걸릴 수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영양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